9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지난 14일이죠. 참 안타깝고 끔찍한 사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제목에 보면 300차례 스토킹에도 영장이 기각됐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정도면 좀 예방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막을 기회가 여럿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이 동아일보에 실려 있었는데요. 작년 10월 살해범 A씨는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협박을 했고 결국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때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고소 후에 피해자는 한 달 정도 신변 보호 조치를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범죄 가능성이나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 경찰이 선제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는 스토킹 혐의로 다시 고소가 됐는데 약 3년 가까이 300차례 넘게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별도 보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동안 스토킹이 흉악범죄로 이어진 다른 여러 사례들이 있었는데도 경찰과 법원의 인식이 좀 아니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너무 소극적인 대처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된 뒤 A씨의 직위는 해제가 됐지만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는 접속이 그대로 가능했다는 점도 검토할 점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연락처나 근무 형태, 또 담당 업무 등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A씨가 피해자가 야간 근무에 투입하는 날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미리 범죄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거죠. 네, 이번 사건은 정말 안타깝고 사실 이런 류의 사건은 좀 빈틈없이 살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며칠 전 중국의 어떤 역사 왜곡 논란을 저희가 다룬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어떤 대응이 다시 문제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 국가박물관에 전시된 한국사 연표에 고구려와 발해 역사가 빠져 있었고 네.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이 제공한 자료다라고 표기까지 해서 논란이 된 바 있죠. 특히나 이 전시가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더 비판이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외교부와 국립중앙박물관은 강력히 공식 항의했는데요. 결국 중국은 논란이 된 한국사 연표를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하거나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철거에 그치면서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 20년째 이어지고 있고 2004년에 한중 정부가 함께 고구려사를 정치 문제화하지 않겠다라고 합의까지 했지만 지금까지도 이렇게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중국의 동북공정은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우리 정부와 학계가 이를 과거의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당연한 말이지만 역사 문제에서만큼 좀 단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이 포스코 포항제철소도 정말 큰 피해를 봤는데요. 이게 더 번질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포항제철소 현재 열심히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네.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는 6개월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철강 제품 생산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러면서 자동차와 조선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나마 조선업 쪽은 선박 건조 때 필요한 철판 재고가 조금은 남아 있다고 하고요. 또 해외 수급처도 마련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동차 업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모터에 쓰이는 전기 강판의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포항제철소에서만 생산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포항제철소가 돌아가지 않으면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 없는 구조라는 건데 네. 급하게 해외에서 수급처를 좀 찾아보려고 해도 전기 강판은 거쳐야 할 테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원칙대로 테스트를 다 진행한다면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당분간 철강 제품 가격과 자동차 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이 감기만 해도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변한다는 이 새치 샴푸가 상당히 이슈를 끌기도 했었는데요.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새치 샴푸, 염색을 좀 간단히 대체할 수 있다라는 장점 덕분에 네. 4060 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으면서 점차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식약처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하면서 일부 품목들, 일부 제품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개발과 출시 당시에는 식약처가 허가한 성분들에 따라서 만들었지만 네. 이번에 몇몇 금지 성분이 추가가 되면서 새롭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식약처는 5개 연모제 성분에 대해서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또 76개 연모제 성분에 대해서는 정기 위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세시 샴푸를 생산하고 있던 업체들은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또 위에 평가 대상인 성분이 포함된 세치 샴푸를 생산하고 있던 업체들은 해외에서는 안전성을 입증받은 성분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국내 평가를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이 기사는 세치 샴푸 시장이 급성장하는 데 비해서 안전성 논란은 가시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요.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여기 보면 한 아웃도어 브랜드가 이 통째로 회사를 어떤 환경단체에 넘기겠다고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기 아웃도어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파타고니아의 얘기인데요. 네. 창업주의자 회장인 이본 슈나드, 최근 그와 그의 배우자 또 두 자녀가 가지고 있던 회사 지분 100%를 환경단체와 비영리 재단에 양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지분 가치로 따지면 약 3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4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40대인 두 자녀는 계속 이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하겠지만 봉급, 월급 외에 별다른 수익 배분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도 추가로 밝혔습니다. 또 매년 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400억 원 정도 되는 수익을 전액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활동을 위해서 매년 사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이전에도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땅에서 수확한 100% 유기농 면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플라스틱 병을 재사용한 자켓을 만드는 등 환경보호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회사를 환경단체에 넘기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 슈나드 회장은 이전에 경제지에서 억만장자라고 자신이 꼽힌 적이 있었는데 네. 그걸 보면서 화가 났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 자신은 기업을 소유하는 것이 인생 목표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정리할 수 있게 돼서 안도감이 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지구가 우리의 유일한 주주다라는 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참 대단한 가치관을 가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 기사는 스포츠 관련 내용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의 그 장례식 때문에 한 차례 연기가 됐었습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인데요. 이번 주말에 재개가 됩니다. 손흥민 선수의 어떤 활약 기대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18일입니다.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홈 경기를 치릅니다. 레스터 시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네. 이 손흥민 선수의 선발 출전 여부나 활약 여부 조금 더 기대를 갖고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총 8경기에서 아직 득점이 없는 상황인데요. 조선일보가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난 시즌 득점왕이기 때문에 상대 팀들의 견제가 더 강해졌다라는 점을 들고 있었고요. 네. 또 손흥민 선수가 극복해야 할 과제 두 번째는 팀 내부의 변화였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5명이 새로 주요 선수들이 영입이 됐는데 그중에서 특히나 왼쪽 수비수 페리시치의 경우는 수비수이지만 공격성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왼쪽 라인에 서 있는 손흥민 선수가 좀 자연스럽게 상대 역습을 막기 위해서 수비로 가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의 활동 공간을 보면요. 지금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오른쪽 이번 시즌이 확실히 하프라인 아래쪽으로 깊숙이 내려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새롭게 영입된 공격수 히샤를리송의 영입으로 이 손흥민 선수가 2선에서 패스에 보다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영국 내에서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봐야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을 이끄는 건 콘테 감독의 몫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